안녕하세요. 박가복가입니다. 이태원 압사 사건으로 인해 멘붕에 빠지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주말 내내 관련 뉴스를 보고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까?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라는 생각으로 주말을 보냈습니다. 먼저 안타까운 사고로 사망한 154분의 청년들에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149명 부상자들이 빨리 완쾌하길 기원합니다. 주말 내내 뉴스 보고 생각해본 제 결론은 인재였다는 생각입니다. 먼저 2017년에도 경찰 보고서에 이태원 할로윈 축제에 20만 명이 왔었다고 합니다. 그때와 지금에 달라진 건 뭘까요? 달라진 건 바로 경찰이 투입돼서 교통을 통제하고 사람들의 움직이는 동선을 제어한 겁니다. 사고가 난 해밀턴 앞 좁은 골목은 매년 할로윈 축제 때는 사람들로 넘쳐나던 곳입니다. 하지만 2017년 20만 명이 모일 때도 그랬고 작년 할로윈 때도 이곳은 지금만큼 사람들이 많이 들어차 있던 곳입니다. 하지만 이곳이 지하철역 바로 앞에 있어 지하철을 내려 올라온 사람들이 바로 위로 가기 위해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기 위해 뒤섞이는 곳으로 최소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으로 일방통행을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경찰의 통제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아래에서 사람들이 골목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경찰은 매년 투입하던 수준의 경찰력을 배치했다고 하지만 이 경찰 투입도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투입된 경찰의 대부분이 사복 차림이었습니다. 사복 입은 경찰의 주요 임무는 마약류 단속, 폭행, 성범죄를 잡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즘 마약류 특별 단속한다고 전국이 떠들썩한데요. 이태원 할로윈 축제를 단속 성과를 올리는 곳으로 생각한 건 아닐까 싶습니다. 사복 입은 경찰관이 사람들의 동선을 통제했을 리 만무하며 설령 통제했다고 해도 혼란한 상황에서 사복 입은 경찰의 통제가 먹힐 리도 없었을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경찰이 통제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최소한 지하철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을 우회시키고 사고가 난 골목의 동선만이라도 일방 통행으로 바꾸었다면 이 사태는 예방할 수 있었다는 생각입니다. 매년 하던 행사에 경찰도 용산구청도 매뉴얼이 있었겠지만 이번만큼은 매뉴얼도 행정력도 이태원에 없었습니다. 이는 엄격히 책임을 져야 한 대상이 좁혀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154명이나 죽은 참사인데 지금도 애도기간이니 정치적 발언을 삼가라고 합니다. 정치적 발언이 아니라 책임을 따져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세월호가 침몰하고도 아직까지도 정확한 사고 원인을 수긍하지 못하는 피해 유가족이 있고 명확한 원인을 밝혀야 처벌을 하고 처벌을 해야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혹시 다르신지요? 제가 해외 사례는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사례를 보니 일본도 이태원 사태와 비슷한 2011년 압사 사고를 겪은 후 현재 100만 명이 도쿄 시부야에 몰렸지만 경찰관 100여 명과 우리 돈으로 예산 10억 원 가량으로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때 길거리 음주를 금지하고 차 없는 거리도 만들어 사람이 운집해도 흐름을 방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DJ 폴리스라고 해서 막루 같은 걸 만들어서 위에서 경찰이 내려다보며 사람들의 동선을 현지 상황에 맞게끔 바꾸게도 하여 겹치거나 충돌 생기는 걸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100명의 경찰로 100만 명을 통제하는 겁니다. 경찰은 예년 수준의 인력을 파견했다고 했지만 10월 20일 치러진 촛불 집회에 경찰 추산 촛불 집회 인원 16,000명, 태극기 집회 35,000명, 합쳐서 51,000명이 운집했다고 했죠. 물론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경찰의 추산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때 광화문 일대에 경찰 병력이 얼마나 배치됐는지 아세요? 100개 부대 6,500명의 경찰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태원 할로윈 축제에 2007년에 20만 명이 왔고 경찰은 이번 축제도 예상한 인원은 1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6시, 7시경 이태원 쪽 지하철역을 이용한 사람이 13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통제 범위를 벗어났을 텐데 고작 경찰관 200명 투입을 고수했습니다. 그나마 이 중 다수는 마약류 단속, 폭력, 성범죄 예방을 위해 투입한 거고요. 이러니 인재가 아니고 뭐라 말입니까? 상황이 이랬는데도 행안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우려할 인파 아니었다고 발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경찰력도 행정력도 부재했기에 참사가 벌어졌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기서 행정은 용산구청,
서울시 행안부의 책임을 말하는 겁니다. 혹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주최자가 없는 행사이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고 하는데 주위에서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잘못 알고 있다고 해주세요. 재난안전법 66조 11의 조항에 지역 축제를 개최할 때 지방 및 중앙정부가 안전조치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이 상주 시민가요제 사건으로 사망자가 11명이 나고 그 이후에 조항이 추가된 겁니다. 지역 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 권고사항에 1000명 이상 모이는 모든 행사에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는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문제없지 않냐고 할 수 있지만 대법원 판례에서는 공무원의 모든 업무를 법에 정하지 않고도 의무사항 위반의 준칙에 벗어나면 처벌하듯이 행정기관도 권고를 했지만 그걸 지키지 않아 심대한 사고가 났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법적인 걸 떠나서 주최자가 없는 행사이기 때문에 더더욱 행정당국, 경찰, 용산구청, 서울시, 행안부는 안전조치 계획을 수립했어야 합니다. 세월호 사건이 있은 후 전 국민은 유병헌 찾기에 혈안이 된 정부를 기억하실 겁니다. 벌써 외국에서 들어온 축제에 열광하는 청년들, 무분별하게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업주들, 이들의 책임으로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의도의 기사들이 보이던데요. 이건 누구도 막을 수 없었던 참사가 아닌 행정력의 부재가 얼마나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며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올해 코로나 재유행 때 유행하던 말 각자 도생이 다시 한번 떠오릅니다. 코로나도 각자 도생, 축제도 각자 도생, 정부의 존재는 잊어버리고 각자 조심하면서 살아야겠네요. 다시 한번 사망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이상 박가복가였습니다.